네,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네, 고려아연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 영풍정밀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영상이나 아니면 교육 영상을 보면 경영권 분쟁이 최고의 주가 상승 이슈다라는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서로 기업을 뺏어오려면 결국은 뭡니까? 주식 수가 많으면 장땡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수, 돈의 힘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단가를 현재 주가보다 높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고려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경영권 분쟁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숨겨져 있었던 고려아연의 진짜 기업 가치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영풍그룹부터 이제 얘기를 간단히 해야겠죠.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고 장병희 회장과 고 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의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74년에 이제 고려아연을 설립해온 온산제련소를 짓고요.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때 온산제련소가 세계 1위였고요. 이때부터는 장 씨는 영풍, 그리고 최 씨는 고려아연을 담당했어요. 이게 각자 경영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최 씨가는 영풍 지분을 줄이고 고려아연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2022년에 최 씨가 3세 최윤범 회장으로 들어오면서 구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지만 경영은 최 씨가 맡던 구조였는데 최윤범 회장이 한화, LG, 현대차 그룹을 끌어들이면서 우호 지분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 주주 지위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 공동 지분, 공동 경영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 지분율이 중요하겠죠. 범최 씨가는 34% 고려아연의 지분이고요. 장 씨는 33.1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지분차가 1%가 안 돼요. 그죠? 영풍정밀 측의 우호 지분 그리고 장씨 측의 이제 자사주, 유통 주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범최 씨가와 장 씨의 지분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 씨가 이제 장 씨를 자극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영풍의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 고려아연과 원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판매하도록 했는데 최윤범 회장은 영풍과 이런 사업 관계를 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했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고 MBK와 장 씨가 이제 공개 매수를 발표합니다. 66만 원에 고려아연의 주식을 매수하겠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돈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공개 매수 단가를 상향하죠. 75만 원까지 상향했고 10월 4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개 매수가 쫙쫙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MBK 측의 이제 그 장 씨와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변수는 이겁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발표하는데 83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파격적인 게 보통 공개 매수라는 게 형식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공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엄청 크죠. 50%나 비싸게 사니까. 그죠? 그리고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니까 15만 원에라도 사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15만 원에 사다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권도 못 가져오고 주식도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공개 매수를 하는 측은 내가 비싸게 사주겠지만 이 정도까지 지분을 매수하지 못한다면 안 사. 이런 조건을 겁니다. 보통은요. 근데 이번에 고려아연에서는 83만 원에 살 건데 목표치를 안 맞춰도 다 사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리스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MBK 측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개 매수를 이제 포기하고 일단 게임을 접거나 두 번째, 공개 매수가를 더 상향하거나. 그런데 일단 공개 매수가를 더 상향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상향을 하면 거의 90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전에 MBK가 공개매수 단가를 상향해서 75만 원에 사는 것도 좀 무리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83만 원에서 더 올린다? 상당히 무리죠. 그러다 보니까 MBK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은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다시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83만 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 고려아연의 주가를 보시면 83만 원에 다 사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0만 원도 못 넘었습니다. 왜? MBK 측이 이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OK가 되면 이게 자체가 빠그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83만 원에 사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선 투자자가 물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80만 원대 위로는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경영권 분쟁은 주가 급등을 촉발시킵니다. 그 기업을 누군가 가져가겠다라고 돈을 더 주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두 주체 혹은 두 주체 이상의 싸움이 되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좀 과열된 양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처분 관련된 이슈도 해소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MBK 측이 83만 원 위로 공개 매수가를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역시 고려아연도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영풍정밀도 있죠.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가가 기존에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MBK가 이제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를 상향했고 고려아연 지분 1.85%를 현재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풍정밀도 같이 공개 매수 구간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이 종목은 3만원 이상까지 올라왔잖아요. 고려아연과는 다르게 이 가처분 신청 관련된 리스크가 현재 영풍정밀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가 그대로 이제 급등한 모습입니다. 주가가 왜 차별화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 경영권 분쟁보다는 고려아연의 가치예요. 고려아연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전기차를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간단히 볼게요. 고려아연은 어떤 업체죠? 네, 아연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름 자체가 고려아연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 아연을 어떻게 캐냐? 아연이 들어있는 돌덩이를 받아서 부셔서 이걸 정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부셔서 아연을 캡니다. 근데 여기에 아연만 들어있냐? 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물질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납이라고 하죠. 그리고 납축전지에 들어가는 납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동이 나온다는 건데 고려아연이 하는 배터리 사업이 동박이 있어요. 동박의 재료를 고려아연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 진출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박을 만드는 과정이 아연의 재련 과정과 또 비슷해요. 네. 그래서 동박 같은 경우는 구리를 녹여서 전기 분해하고 이제 그 드럼 표면에 코팅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거치는데 이 과정이 아연의 재련 공정과 비슷합니다. 그럼 뭐예요? 전기차 사업, 2차전지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LG화학이 고려아연과 함께 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이 전구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황산니켈인데 황산니켈이요. 근데 이 황산니켈을 LG화학과 합작사를 세운다는 고려아연 자회사 캠코가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아연이 2차전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철금속 재료 부분에서 엄청난 강점 그리고 재련 부분까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려아연의 전기차 사업이 굉장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경영권 분쟁 이슈만 없었으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종목이었는데 이번 경영권 분쟁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긴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영권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되고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고려아연은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연 사업은 좀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광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아연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간략한 내용, 경영권 분쟁으로 왜 주가가 급등하는지 고려한 사정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의 숨겨진 전기차 산업의 성장 모멘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고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관심권에 넣고 볼만한 좋은 기업이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